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네, 새 정부에 바라는 여러분의 문자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샵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의 기대, 우려, 당부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넘어가 보죠. 요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요, 지금까지 합법적인 노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법의 노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법의 노조가 되면 단체 협약 체결할 수 없고요.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정부나 회사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되는데요.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전교조의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소식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다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되었구나. 전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탄압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지난 24년 동안 정권의 부당한 탄압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아왔는데 잠시 주춤했었지요. 근데 다시 새 정권 시작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기획적인 탄압으로 새로운 정권의 안보에 전교조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안위에 안보에 전교조를 이용한다.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예? 정권의 눈에 가시로 여겨졌던 전교조 문제를 법의 노조화 시키는 걸 목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일단 언론 등을 동원해서 검토 단계에 있는 법의 노조화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 정권 출범 초기에 일부 우리나라의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도구로 전교조의 문제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전교조 죽이기를 이슈화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근데 정부가 문제 삼은 건 해직 교원 부분입니다. 뭐냐면 해직자도 조합원이 되도록 한 전교조의 규정이 현행 노동관계법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2010년하고 12년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가 듣지 않더라. 이런 입장인데요. 전교조가 듣지 않더라가 아니라 예. 사실은 해고자에 대한 또는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약을 문제 삼아 사실 법의 노조화 시킨 것은 공무원 노조화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시도가 처음입니다. 다른 사업장에는 기존 노동조합법에서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해고 근로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노동조합법이 있긴 합니다. 이게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 탄생했던 법인데요. 그렇지만 그 조항을 문제 삼아서 법의 노조화 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그런 처분을 받은 노조는 없다고요? 없었는데 2010년에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온 거지요. 또한 더 문제되는 건 헌법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고 노동 3권의 가장 구체적인 보장되어야 될 내용이 단결권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실직 중인 자다 또는 구직 중인 자까지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ILO도 끊임없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배제 문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노동조합법이나 교원노조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서 바꾸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비를 계속 걸어온다면 우리는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이제 일단 살아있는 법인데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일단 시정해라라는 게 정부 측의 요구거든요. 시정할 생각은 그럼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 해고 노동자 또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다시 말해서 예.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그 탄압에 의해서 전교조 활동에 따라서 해고된 조합원이 다시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예.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하다가 학교에서 노동부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걸 노조가 감싸 안아주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교사가 나서서 바른 목소리를 내겠는가 이 부분 걱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일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악법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해고 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교조 소속돼 있는? 현재는 약 40여 분이 계시는데 예. 이 40여 분의 선생님 중에 시국선언,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됐던 시국선언에 관련된 선생님들 그리고 정당 후원 관련에 의해서 해직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약 한 20분에 가시는 분들은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지 뜰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 선생님으로 남아있을 선생님들은 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분. 그럼 전교조 조합원이 한 6만 명 되는데 그중에 해고자가 한 20명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단지 20명 숫자를 가지고 전체 6만 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분들 대체로 어떤 사유로 해고당하신 분들이세요? 사학재단의 부당한 흉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서 해고당하신 분도 계시고 아하. 그리고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고당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정권이나 부당한 사학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 해고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만약 전교조가 내쳐야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이런 목소리를 내겠는가 이 부분을 염려하신다. 그래서 시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아마 법의 노조로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노조 지위 박탈하는 것을 밀고 나갈 가능성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 세력과 함께 공동연대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해야 되고요. 그것이 전교조가 24년 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죽어가던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나섰던 전교조의 초심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와 별개로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시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전교조의 자주적 결정 자신들의 결정에서 시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정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권의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전교조 조합 대상에는 전국 교직원 노조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행정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규약 시정의 문제가 있고 규약 변경의 문제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정규직 교원 말고도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현재 우리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만 예. 그걸 더 넓혀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아직 구직은 하지 못했지만 현재 직장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예. 전교조의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합니다. 근데 전교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지요? 글쎄요. 그 대선 때 토론회를 보면 한편으로 비판도 합디다만 그 뒤에 가서는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교조 초심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전교조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다. 이게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요구하는 점, 전교조는 뭡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했던 그 토론회 발언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다시 한번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였습니다. 일제고사로 아이들을 죽어가게 만들었고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뜨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을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가 저질러 왔습니다.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거죠. 정교조가 이념교육을 한 게 아니라 부당한 정권이 오히려 이념공세, 색깔공세를 펼쳐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정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외쳤고 OECD 국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정치 기본권을 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그 법 중에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예. 헌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적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예. 교육이 불가능한 이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달라. 예. 그거는 뭐 전교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 학생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 만났습니다.